신코픽스 적용. 보신 것처럼 새로운 코픽스가 도입되면 산술적으로 0.3%포인트 정도의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외적으로 이 대출 잔액도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금리 인하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중도상환 수수료나 이 고정금리 상품과 비교해보면 꼭 또 새 코픽스가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경제부 손소우 기자와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송 기자, 네. 우선 이 새로운 코픽스 상품 나오게 된 배경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올해 초에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하겠다 이런 계획을 내놓으면서 6개월간의 작업 기간을 거쳐서요. 새 코픽스가 이제 내일부터 도입됩니다. 가계부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이른바 이 깜깜이식 금리 산정 방식을 개선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겠다라는 게 금융당국의 의도입니다. 이 새 코픽스가 적용된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첫 적용 금리가 조금 전에 공시가 됐는데요. 기존보다 비교를 해보면 금리가 예상대로 0.3%포인트 인하됐습니다. 이 새 코픽스는 잔액 기준의 코픽스를 얘기하는데요. 이 상품의 금리 인하로 대출자들의 이자 부담은 최소 1,000억 원에서 최대 1조 원까지 낮아질 것으로 금융당국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송 기자, 어떤 대출자들이 그렇다면 이 새 코픽스로 갈아타는 게 좀 유리한 겁니까? 기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던 차주라면 누구든지 이 새 코픽스를 적용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즉 기존의 변동형 금리대출 상품을 받았던지 혹은 고정형 금리대출을 받았던지 상관없이 갈아탈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만 여기서는 이제 따져봐야 할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중도상환 수수료를 따져봐야 됩니다. 대출을 받은 지 3년 미만인 차주는 상품을 갈아타게 될 경우에는 기존 대출을 상환하는 것에 대한 즉 더 일찍 상환하는 것에 대한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예. 은행마다 혹은 대출 조건마다 차이는 있긴 하지만 최대 1.2%가 중도상환 수수료로 부과됩니다. 이번에 새 코픽스 도입으로 연 0.3%포인트 정도 인하 효과가 있지만 상환 기간이 짧은 차주라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게 될 경우 여기에서 갈아타게 되는 금리 인하 효과가 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예. 또한 이 같은 변동형 상품 가운데 잔액 기준 말고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 금리를 적용하는 대출 상품도 있는데요. 보통 잔액 기준 코픽스 금리보다 높긴 하지만 국민은행 같은 일부 은행의 경우에는 신규 취급액 대출 금리가 더 낮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 대출 금리가 이 고정형 상품 금리가 더 저렴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이 신규 대출자 같은 경우는 새 코픽스 금리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러면? 그렇습니다. 보통은 주택담보대출 상품은 고정 금리가 변동 금리보다 더 높게 설정되는 게 아주 일반적인데요. 예. 지금 상황은 좀 이례적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하단과 상단 모두 변동 금리 상품이 고정 금리보다 더 높고요. 여기에서 새 코픽스가 적용된다고 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굳이 새 코픽스 상품으로 갈아탈 이유가 사라지게 된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여기서 또 따져봐야 될 게 이 보통 주담대 상품이라는 게 보통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장기입니다. 따라서 금리 고정형 상품이라고 해도 우리나라에서는 또 보통 5년 뒤에는 변동형 금리로 전환하는 혼합형 상품이 다수이기 때문에 상환 기간을 10년 이상 잡고 있다라면 향후 금리의 움직임을 내다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즉 지금 고정형 금리가 더 싸다고 해도 10년 뒤에는 금리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미국도 그렇고요. 우리나라도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변동형 주담대 상품의 금리가 고정형 금리 아래로 다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송 기자 잘 들었습니다.